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가 오랜만에 본업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하도 나를 시사방송에서만 보니까 시사평론가인 줄 알아. 설마. 저한테 백평론가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 대중의 수준이 이렇게까지 떨어지면 안 되는데 오늘 자, 영화가 사실 대중의 네.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끌어올릴 필요도 없어요. 대중 수준에 맞습니다. 대중을 인정하셨던 네. 최초로. 네. 제가 아무리 진짜 사실 이 두 분은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영화 유튜버로 이름을 날리고 나서 수많은 제작사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영화 좀 빨아줘라. 줄게. 제가 다 거절했잖아요. 지금 존나 후회하고 있지만 지금 모르시니까 그냥 속아 넘어가시는데 진짜야. 이름을 날렸다라기보다는 악명을 떨쳤어요. 예. 주로 이제 거의 없다는 못 만든 조금이라도 영화들을 흠이 있으면 그 흠을 찾아내서 좀 씹는 걸로 유명해졌거든요. 남 욕하는 걸로 구독자 30만 모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오늘 영화의 주인공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 무슨 소리야? 오늘 영화의 주인공과 정반대의 삶을 사시는 분은 지금 용산에 계시지. 너도 비슷한 거. 나는 그 정도 사이즈가 안 돼. 사이즈가. 나는 소학당이야. 소학당. 오케이, 알았어. 대학당은 따로 있다. 그래서 오늘 거였다 특별히 완전 추천드리는 길 위의 김대중이라는 영화를 제작하신 분들을 저희가 직접 모셨습니다. 직접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길 위의 김대중은 제작사가 두 군데입니다. 네. 명필름하고 네. 또 제가 대표로 있는 시네마 6411이라는 회사고요. 시네마 6411? 시네마 6411인데요. 6411. 네. 네. 그 앞에 임 감독님이랑 같이 노회찬 의원님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그때 영화사 이름을 거기서 이제 제다의 허락을 받고 시네마 641로 이렇게 영화사 이름을 바꿨습니다. 641은 무슨 뜻입니까? 641이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께서 이제 했던 중요하게 아주 이렇게 인상적인 연설 중에 하나가 6411번 버스에라는 얘기. 6411번 버스에 있어가지고 그 641을 따가지고 온 겁니다. 시네마 641의 최나경입니다. 예. 최나경 대표님. 최자 낙자 용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분을 보면서 약간 경외심이 이분이 해놓은 걸 보면서 약간 경외심이 들었는데. 혼자 있을까? 나는 그게 너무너무 궁금해. 난 솔직히 물론 혼자 하진 않았겠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약간 좀 병적이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이 정도면은 했어. 기본으로 편집증 깔고 가고요. 제가 봤을 때 높은 확률로 치질 수술을 받았거나 디스크 있으실 거고 거북목은 기본으로 따라옵니다. 그럴 것 같다.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편집하려면 모니터를 뭐 2개 최소 2개 많으면 3개, 4개까지 켜놓고 눈동자 계속 왔다 갔다 막 이래야 되거든요. 자, 감독님 모셨습니다. 민한기 감독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환기라고 하고 이번에 길 위의 김대중 감독을 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걸로 들어봤을 때 일단 거북목은 따라왔고요. 그 약간의 실어증 증세가 보입니다 지금. 원래 이게 어두운 편집실에 사람이 오래 있으면 편집증과 실어증이 같이 와요. 아니 내가 일부러 거의 없다가 들고 가는지 모르겠는데 갈아 만든 배 그래서 들고 온 거예요. 이거 갈아 넣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희가 이 음료수 아무한테나 안 드립니다. 갈아 넣으신 분들한테만 드리는 거거든요. 이따 가져가시고. 자, 민한기 감독님과 최나경 대표님 저희가 모셨고 전반적인 얘기를 먼저 좀 들어볼 텐데 그 전에 우리 양지열 변호사 스스로 영화 준 전문가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장한 적은 없어요. 이제 다만 중앙일보의 대중문화 팀장을 지냈었고 봐봐요, 주장하잖아요. 문학에 있어서 그리고 그냥 많이 봐요. 근데 많이 보는 사람은 많죠. 요즘 대한민국에 영화 싫어한다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감상 물어보려고 한 거죠. 근데 본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니까 지금 그럴 시간이 아니거든요. 감상을 얘기하고 싶어. 준 전문가인가 아닌가부터 일단 말씀을 하세요. 준 전문가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감히 그냥 영화 좋아하는 사람, 평범한 방풍 사람. 전문가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방풍이? 즐겁게 하자고 즐겁게. 그래서 일단 우리 둘 다 봤잖아요. 저는 어제 새벽 제가 심야 영화를 이제 어쩔 수 없이 방송 때문에 봐야 되는 심야 영화를 한 편 보고 집에 와서 좀 보다가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서 대한뉴스를 하러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제 튼자리에서 다 보는 바람에 제가 오늘 아침 유공에 지각을 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손해배상 따로 청구하도록 하고요. 새벽 2시에 시청을 시작해서 4시에 끝났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흡입력이 대단한 작품이었어요. 저는 사실 오면서 살짝 걱정을 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저도 비슷한 경우였거든요. 원래 이제 이거를 이제 지금 아직 정식으로 릴리즈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 PD로부터 전달받아서 스트리밍으로 보고 있는데 처음에 스트리밍으로 보려고 그냥 휴대전화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10분 있다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태블릿으로 옮겼어요. 왜 아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봤냐면 다큐멘터리인데 얼마나 재미가 있겠어. 게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면 당시 영상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그래도 인터뷰 하니까 의무적으로 봐야겠다고 시작했다가 한 10분 지났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안 되겠다 태블릿으로 옮기고 나서 2시간 넘게를 너무 재밌게 보고 나서 아침에 오면서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 전문가는 아니니까 혹시 제가 약간 좀 고지식하고 재미없는 사람이거든요. 뭐 철학과 전공이고 뭐 변호사고 오죽하겠어요. 얼마나 재미없는 사람이겠어요. 벌써 재미없잖아. 얘기가 지금 30초 정도 이어졌는데 벌써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재밌는데요? 아니 그래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 이분 원래 대작사 대표들이 거짓말을 잘해. 그래서 혹시 나만 재밌다고 하고 영화 전문가인 거의 없다는 재미없다고 하면 어떡할까 그 걱정을 하고 왔는데 다행히 얘도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재밌는 정도가 아니었어. 진짜. 약간 그 뭐랄까요. 겨울에 이제 첫눈이 와서 첫눈을 밟아보겠다고 앞들에 나갔는데 누가 뒤통수를 후려치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진짜 사실 저는 지금도 마케팅에 꼭 제리줘야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왜 이해가 안 가냐면 이게 전반부 상당 부분은 영상도 아니에요. 심지어 사진이야 사진. 근데 왜 이게 재밌어? 심지어 우리가 본 버전은 나레이션도 없어. 글자로 다 읽었던 거예요. 글자로 읽었어 그거를. 눈을 못 떼고 봤어. 눈을 못 떼고. 이 혹시 이 나레이션으로 들어갈 만한 이 부분을 먼저 이제 쓰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쓴 겁니까? 감독님입니까? 그 편집하는 친구랑 저랑 같이 썼죠. 같이 처음에 이제 쓰고 그때 이제 저희가 쓴 거는 문장력이 좀 떨어져서 그건 이제 방현석 작가님께서 마지막으로 손을 보시고 다시 이제 저희가 또 너무 문장이 아름답다 보면 방해가 되거든요. 그렇죠. 너무 예쁘면 안 돼. 그래서 다시 또 일상의 언어들로 좀 바꾸는 작업을 했죠. 그래서 이거 작업만 꽤 오래 걸렸을 것 같거든요. 처음에 글을 쓰는 게 오래 걸렸죠. 처음에 이제 구성을 할 때 그 구성에 어떤 이야기들이 들어가야 되나 그런 것들이 어려웠고 이제 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 이야기에 익숙해지니까 그래서는 좀 수월해진 것 같아요. 그 편집을 도와주신 분께서는 지금 생존해 계신 건 맞으시죠? 네. 나는 이거 보면서 계속 이거 편집한 사람 지금 살아 있나? 편집실 한쪽에 이렇게 좀 안 배장돼 있는 거 아닌가? 라꾸라꾸 침대 같은 거 놓고 하실 것 같아요. 편집을 한 친구가 20대예요. 그 20대 후반 아직 30이 안 된 그 여성인데 그분이 거북목이고 저보다 산재를 주셨구나 감독님이 20대 젊은이한테 산재를 갖다 주셨어. 앞길을 망쳤어. 자료 영상이 20테라 정도고 20테라요. 화질도 안 좋은 게 20테라. 그래서 뭐 다 끌어모아서 맞고 한 5개월 동안 하루에 한 12시간 이상씩 봤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젊은 친구가 5개월 동안 12시간씩 봤으면 김대중은 꼴도 보기 싫어져야 되거든요. 어떻다고 그러던가요? 그 친구는 좀 오래된 영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되게 다행이다. 신기하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 영상들의 삶들이 다르잖아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 지금 20대가 보는 삶이랑 지금 그때 당시 70년대 80년대 한국의 모습은 또 완전히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흥미롭게 보더라고요. 재밌어서 다행이다. 저희도 그렇지만 영상 자체도 그렇지만 얘기가 중간에 뛸 수도 있지만 그냥 궁금해서 그 20대 친구는 김대중이라는 이름을 어쩌면 처음 들어봤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지. 어떻게 하라고 하던가요? 자주 사실 편집하면서 자주 울었어요. 그분이 한 연설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점점 입력이 되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도 알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는 점점 그 사람의 삶이 입력이 되고 이 상황들을 감정이입해서 보니까 굉장히 감정적으로 바뀌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래서 계속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끔씩 울더라고요. 아니 중간중간에 울컥해지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가 사실 이게 그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2시간짜리 다큐멘터리라고 하면 좀 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영화를 보면 아니에요. 이게 긴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줄인 겁니다. 그리고 막 저 같으면 이거 4시간짜리를 편집합니다. 억지로 막 눈물 짜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이게 웃긴 게 굉장히 드라이합니다. 굉장히 드라이한데
중간중간에 이건 울컥 안 할 수가 없어요. 드라이한 건 아무래도 감독님 성향이겠죠. 그렇죠. 네, 이거는 분명히 편집한 사람 성격이 나오는 거거든. 내가 만약에 편집했으면 중간에 울컥울컥한 장면들이 한 10장면 좀 이상 들어갔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이 감독님은 감정이 메말랐거나 아니면 태생적으로 감정을 못 갖고 태어나신 분이 아니야. 의도적이신 거지. 의도적이신 거지. 제가 인팁이에요. 네. 그래서 인팁. 예, 인팁이에요. 그래서 감정이 메말라요. 뭐 별걸 다 갖고 악수를 해. 인팁이 아주 좋아요. 이런 효율적인 작업을 할 때는 인팁이 최고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하지만 영화를 재밌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일 일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재미를 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독님이 생각한 재미 중에 감정적인 동요는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건 확실해. 그거는 영화 본 사람 누구나 깨달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뭐 이런 진짜 제작사 대표님이시잖아요. 네네. 제작사 대표는 제일 머릿속에 넘버 원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더 많은 관객들이 봤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더 많은 관객 이즈 머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생각까지는 못했었고요. 아니, 더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 거짓말. 아까부터 자꾸 거짓말하시네 이분이. 네, 아니 근데 이제 일단 자본주의 사회에서 들인 돈 투자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럼 그분들에게 당연히 이익까지는 못 주더라도 그렇죠. 본전은 줘야지. 그렇죠. 그건 뭐 저희 그 제작하는 사람의 아주 기본 그렇죠. 직업 원칙이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 제작이 결정돼서 감독님한테 넘어간 거예요? 아니면 감독님 만드시던 걸 여기서 제작을 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이게 조금 시간이 한 10년 정도 된 프로젝트입니다. 김대중 추모사업회라고 광주에 계시는 정진백 회장님이란 분이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셨다가 뭐 몇 번의 이제 프로덕션을 거치고 하다가 2019년도에 저희가 감독님 저하고 명필름의 이현 대표랑 다른 작품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한반도 관련한 얘기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한테 제안이 와서 그러면 논의를 해서 이렇게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것도 당시에 한반도 평화나 이런 부분이었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의 그런 뜻이 있다 해가지고 제작을 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작이 결정되고 그리고 이 제작에 가장 어울리는 감독을 찾아보자. 그래서 저분이 걸리신 건가요? 아니 사실은 같이 작업을 하고 있었었고 다른 작품을 하고 있었고 또 바로 앞에는 그때 다른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이미 TV 만들어질 있고 다른 작품을 하고 있다가 그 작품을 좀 미루고 이 작품을 하게 된 거였었죠. 일단 뭐 계속 질문 제가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김대중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무게가 있잖아요. 한국 현대사에서 김대중을 그러니까 되게 용감한 거거든. 이건 마치 이런 거야. 내가 노무현의 삶을 이야기해 보겠다. 이러면 약간 야 너 좀 무리일 텐데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잖아. 근데 심지어 김대중은 노무현보다 더 장대한 서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되게 겁나셨을 것 같거든요. 그 겁이 났다기보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팬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오히려 저도 되게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들 이런 것들로부터 그렇게 자유로운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러고 있었는데 어쨌든 또 이제 개인적으로는 87년도에 단일화가 안 됐잖아요. 그때 좀 상처를 받았어요. 저도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했었고 제가 이제 그때 대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선배들 말로는 김대중 대통령 지지하면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또 단일화 할 거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일종의 뭐 공정선거 감시단 뭐 이런 거 하고 이랬었어요. 당시에. 근데 고관여층이셨네. 뭐 그때는 사실은 다 하던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했는데 이게 단일화도 안 되고 대통령 선거도 떨어지고 그래서 좀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제 대학교 삶이 굉장히 좀 우울한 삶이 계속 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 대통령이 바뀌었으면 뭔가 좀 더 자유롭게 저는 자유주의자에 가까우니까 살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또 대학 내내 하여튼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제가 뭐 운동을 했다기보다는 옆에서 운동하는 걸 지켜보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뭐 개인의 정의감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런 것도 있고 이러니까 좀 힘들었고 그래서 궁금했어요. 왜 그때 단일화를 안 했을까? 왜 메테오한테 양보를 해야 했을까? 그렇죠. 그게 약간 따지듯이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아저씨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러면서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보면 어떤가 하고 이제 자료들을 보기 시작했고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원래 생각했던 김대중 대통령이랑 네. 뭐 가장 다른 점이 이분이 굉장히 일관된 분이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사실은 제도권 안에서 무언가 정치를 하려고 했던 분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당시만 해도 투사로 알았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계속 제도권 안에서 어쨌든 자기가 생각하는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보려고 그게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이분이 투사가 아니었네. 제야 운동권이라기보다는 야당이었지만 국회의원이었고 국회 안에서 제도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대표적으로 한일협정에도 찬성을 맞습니다. 조건부지만 찬성을 하셨고 실리를 굉장히 추구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이분도 영화에 등장합니다.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이거는 좀 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특히 이제 저같이 김대중의 팬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저같이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은 너무 잘못 알고 있는 정보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것도 제가 이렇게 호통치는 거 좋아하거든요. 감독님이요? 지적하고 호통하고 원래 같죠. 감독님이요? 원래 인팁들이 그런 거 좋아해. 아니 근데 네. 저는 감독님 말씀에 공감하면 하나는 반대하는 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감독님 정도만 아셨을 거예요. 저도 솔직히 저도 그랬어요.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막연했고 아마 김대중 존경한다는 분들도 이거 보시면 저렇게까지였어라는 거 되게 많을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 현대사를 알게 되면요, 그냥 일단 존경을 받고 시작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존경을 받고 시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질 않아요. 왜 존경하는지를 모르고 그치? 그냥 존경하는 사람 김대중이요. 이러면 어디 가서 욕 안 먹거든. 좋아하는 사람 노무현이요. 이러면 어디 가서 뭐 괜찮은 놈이네. 누가 물어보진 않을까요? 그치? 왜 좋아해? 이를 안 물어보니까. 물어보지. 각자 머릿속에서 좋아하는 이유가 다 다르게 떠오를 테니까. 그런데 막상 또 알아보려고 들면 자료도 없고 생각보다. 그리고 자료들을 보면 재미도 없고. 그렇지. 그래서 아예 그냥 누가 하나 총대를 메고 이거 재밌게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걸 내가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근데 누군가 해줬단 말이지. 그냥 우리는 그걸 그냥 극장 앉아서 보면 된다는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완성도로. 그렇지. 자 이제 완성도로 넘어가 보죠.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또 의외로 나레이션 쓰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나레이션 잘못 쓰면 관객들한테 지시하는 것처럼 들리거든. 이 장면 이렇게 봐야 돼. 이 장면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또 당시의 어떤 그 현장 상황이나 이런 거를 나레이션이 전달해주지 않으면 아무래도 자료 화면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나레이션은 그 사이 어딘가에서 줄을 잘 타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훌륭했다고 보는데 이 나레이션 분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분량이. 이 많은 부분을 보통은 이제 나레이션 해줄 사람을 구해놓고 시작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나레이션이 완성이 안 됐다면서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넣어보긴 했어요. 여자분 한 명, 그리고 또 배우분 한 명. 그래서 이제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성으로 할 것인지, 남성으로 할 것인지. 여성으로 할 것인지, 남성으로 할 것인지도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고. 그럼요. 또 그게 이제 그 연령대 50대 분의 연령의 음색이랑 20대 분 음색이 또 좀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들 또 아주 이렇게 이 딕션으로 훈련받은 뭐 성우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좀 아마추어지만 훨씬 더 좀 느낌이 사는 걸 할 것인지 지금 남아 있는 프로덕션 제일 중요한 선택이라서 저희가 이제 신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이게 1안과 2안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3안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제가 MBC에서 돈 받고 나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게 제가 뭐 영화 유튜버로서는 거의 최초로 MBC에서 정규 프로그램에 나레이션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그럼 뭐 포트폴리오를 드린 건 좀 그렇고 유튜브 찾아보시면 나오니까 저도 거기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돈은 안 받는답니다. 어드밴티지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나레이션 녹음 비용은 받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거마비 정도만. 알겠습니다. 버스 카드 정도만 주시면 제가 타고 가서 무료로 나레이션을 얹어드리고 싶은 욕심이 날 것 같아. 제가 만약에 거의 없다처럼 편집이나 영화를 직접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작품은 내가 여기 들어간다는 것만으로도 왠지
그 갑자기 저 오스카상 시상식 때 발을 끼워넣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아, 당연하죠. 네, 그런 정도의 사실은 저는 감상이었어요. 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이제 1안, 2안, 3안이 있을 때는요. 3안 제가 지금 넣었으니까 다 녹음을 해서 다 녹음을 해서 몇 사람한테 들려줘 보면 압니다. 그렇게 하면 왜냐면 그러면 내가 될 거야. 사실 지금 그런 과정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이미 해가지고 하고 있고. 저희 또 내부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내기를 해가지고 뭐 근데 3만 더 의논하겠습니다. 뭐 제 나레이션의 위명은 이미 방송국에 쫙 퍼져 있기 때문에. 자, 체키피디야 이건 편집해라. 어쨌든 제가 이게 아까도 이제 비슷한 질문을 사실 드린 셈인데 저는 이제 영화를 전문적으로 접하지 않는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왜 지연자로서는 나레이션도 없고 전반부에 영상도 없이 사진들이 쭉 나열이 되고 설명하는 건데 왜 거기에 나는 몰입되는가를 정말 솔직히 몰입은 그냥 되는 건 좋은데 스스로가 이해가 안 될 정도거든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몰랐던 김대중이라는 인물의 삶이 들어있어서 아니면 현대사가 너무 아주 짧은 순간에 압축이 잘 돼 있어서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감독님이나 제작자 입장에서 우리 영화 내 영화가 이런 것 때문에 네가 그렇게 빠졌어 라고 말씀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혹시 이게 재밌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라고 너 그래서 그렇게 재밌어하는 거야 뭐 이런 거. 아 이거 인팁들이 제일 못하는 건데 내가 만든 게 이래서 끝내주는 거야라는 얘기 잘 못하거든. 근데 이 영화가 아마도 조금 앞에 1부랑 2부랑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1부는 객관적인 사실들을 좀 어떤 면에서 담담하게 서술하는 편이고 근데 이게 감정이 점점 올라가서 2부에 가면 저는 좀 감정적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저의 무언가 능력은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의 삶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그래서 지루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객관적 사실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인물을 예를 들어 응원하게 됐는데 이 인물이 되게 고난을 계속 겪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되게 우리가 익숙한 영웅 서사에 가까운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천천히 하실 때요. 진짜 잘 못하시는구나. 진짜 저희가 자기 자랑하면 진짜 진짜 못하시는구나. 방금 1부 2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한 편 안에 저희가 이제 파트가 나눠져 있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고요. 그냥 저희가 지칭하는 이제 그 저희가 탄생부터 해가지고 70년대 정도까지를 대충 한 이제 1부 혹은 1막이라고 저희 표현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첫 번째로 국회의원이 되기까지가 1부인 것 같고 그 이후가 2부라고 느껴지는데 이건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만드는 쪽에서는 1부, 2부를 나눠 놓는 게 머릿속에서 나눠 놓는 게 편하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미국에 있는 영화 연구소에 되게 쓸데없는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영화를 왜 재밌다고 느끼는가. 1차로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굉장히 전형적인 영웅서사예요. 굉장히 전형적인 영웅서사인데 마블 영화들이 대부분 다 영웅서사잖아요. 영웅서사는 결국 이제 뭐 예수님 서사하고 뭐 구세주의 서사란 말이지. 그런데 이 영웅서사가요. 그냥 영웅서사로 존재할 때보다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을 때보다 이게 내 삶하고 붙어있으면 붙어있을수록 더 재밌다고 느껴요. 중간중간에 내가 아는 사실들이 튀어나오면 더 재밌다고 느낍니다. 근데 그 한쪽 면을 누군가는 영웅서사로 치고 빠졌던 거야. 내가 몰랐잖아 이건. 그러니까 이건 서사를 보는 재미에다가 나하고 가까운 일이라는 재미가 겹쳐지고 거기에 내가 몰랐던 지식을 얻는 즐거움이 겹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재미가 없을 수가 없지. 이게 주인공 캐릭터 자체가 어떤 극영화의 주인공보다 드라마틱한 삶을 사는 거죠. 이렇게 뭐 국회의원을 3번을 떨어지고 4번째 당선된다든지 또 그렇게 했는데 또 바로 당선되자마자 최초의 국회의원 됐는데 바로 그 다음 날 5.16 쿠데타가 일어나서 국회의원을 박탈당한다든지 이걸 만약 시나리오 써서 그러면 너무 자기적이다고 할 정도일 것 같아요. 꿈에는 얘기다. 이게 말이 되냐? 막 이런.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될 때도 누구나 대통령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김영삼 후보를 제키고 김대중 후보가 된다든지 그 모든 과정 하나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아는 거를 사실은 감독님이 이렇게 되게 좀 건조하게 이렇게 했었지만 그 리듬과 스토리텔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신 편집본보다 훨씬 좀 긴 것도 있었고 사이에 또 다른 70대 얘기도 들어가는 것도 있었고 뭐 광주 부분도 끼웠다 뺐다 하면서 그 스토리텔링의 리듬과 길이를 조정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면서 그런 영웅서사와 또 강렬한 캐릭터의 매력과 또 새로운 짓을 알아가는 걸 잘 이렇게 조합을 잘 해놨던 것 같아요. 또 하나 김대중 대통령 캐릭터의 매력은요. 이 캐릭터가 마지막에 승리한다는 데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승리까지가 네.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죠. 아, 나는 보면서 내 가슴이 막혀. 근데 만약에 이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 당선에 실패했으면 이런 통쾌한 서사가 안 나왔을 거야. 근데 우리 모두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김대중이 대통령이 됐다라는 걸. 근데 갑자기 이제 또 네가 그게 끊었으니까 87년에 끊으셨어요. 대통령이 되기도 한참 전에. 자, 이거는 일부러 끊은 겁니까? 아니면 편집에 지쳐서 끊은 겁니까? 아니 이부를 만들겠다. 흥행 네. 잘 되면 2부작 만들겠다. 이럴 수도 있을 것도 같고 의도가 있으실 것도 같고. 제가 예상했던 곳이 아니네요. 여기가 이렇게 되게 네. 질문들이 날카로우셔서 네. 둘 다였던 것도 같아요. 사실은 좀 지친 것도 있었고 그냥 지친 게 이제 제가 지쳤다기보단 네. 이 영화를 과연 3시간을 볼 수 있을까? 접근성 자체가 달라져요. 네. 3시간이 되면. 네, 3시간을 볼 수 있을까의 고민도 있었고 네. 그리고 마침 또 마지막 장면이 저는 되게 감동적이었거든요. 지금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 네. 80년도 그래서 광주도 앉아서 보는 장면. 네, 만약에 엔딩이 약했으면 아마 끊지 못하고 3시간짜리 만들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엔딩이 너무 마음에 들고 이분의 딜레마를 정말 시각적으로 대단하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네, 네. 여기서 끊어도 되겠다. 그리고 이 끄는 것들을 갖고 사람들이 이분의 삶에 대해서 좀 얘기를 이 딜레마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그러면 2편도 흥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저희가 네. 여기서 끝내지만 이제 이 규례 김대중을 네. 하고 이제 관객분들이 정말 좀 이렇게 많이 보시고 한다 그러면 87년 그 이후에서 대통령 재임 씨까지 얘기 스토리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구상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있고요. 또 그 스토리는 아마 지금 보셨던 거하고 조금 다른 결이 될 것 같아요. 다른 얘기가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될 거예요. 네. 여기까지는 영웅 서사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성의 서사거든요. 이게 김대중이 갖게 된 걸 이제 지켜나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다른 재미가 나오게 될 거예요. 저는 사실 이제 원래 이제 법대를 나오진 않아서 제가 법대를 나왔어요. 네. 저는 철학과를 나왔습니다. 네. 철학과 나와서 변호사 됐고요. 법대 나와서 영화를 나왔습니다. 근데 법 공부를 하다가 굉장히 엉뚱한 데서 되게 울컥했던 게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에요. 헌법 전문이 8번을 개정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48년부터 시작해서 87년이면 딱 40년이에요. 그리고 87년부터 지금 이제 40년이 안 채워진 시간인데 거의 반반 정도가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87년까지 헌법이 8번을 바꿨어요. 그럼 그게 역사적으로 그 8이라는 숫자에 5년 간격으로 평균적으로 한 번씩 바뀐 거예요. 그때보다 나라가 요동쳤던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얼마나 힘겨운 세월을 거쳤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사실 그런 의도였을까? 87년에 만들어진 헌법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 거기서 딱 일단락이 지어지고 아직까지는 물론 우리도 그 이후에도 또 무슨 탄핵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 전까지와 비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고 그 한가운데를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걸었던 그 시대만큼은 정리가 됐기에 혹시 거기서 끊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하긴 했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이제 편집을 하다가 이제 2가지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현타는 이거죠. 내가 아무리 죽을 똥을 싸도 이걸 한 번에 다 하는 건 불가능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자 그렇다면 한 번은 끊어야 되는데 어디서 끊지? 그게 지금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왔는데 감독님께서 거기에 만족할 만한 장면을 찾으신 거예요. 그게 87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맞긴 해요. 네, 맞아요. 시기적으로도 그게 맞긴 합니다. 네, 너무너무 적절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3시간짜리 됐으면 솔직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2시간짜리 좋다고 보고 혹시 나중에 저는 또 다른 거 질문하고 싶어졌는데 중간에 편집하다 보면 편집자로서의 질문을 계속 드리게 되네. 편집하다 보면 너무너무 아까운 장면인데 우와 내가 이걸 못 넣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구석 일렬에서 영화를 15분으로 압축하는 걸 제가 직접 편집을 했거든요. 올드보이를 편집하는데 정말 막 손을 꽉 쥐면서 이거 빼야 돼. 이것까지 넣으면 너무 길어져. 재우가 안 돼. 빼야 돼. 이러면서도 끝내 못 빼는 장면이 있고 너무너무 아깝지만 뺐던 장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혹시 나중에 이런 거 모아서 디렉터스 컷이나 이런 것도 나옵니까? 잘 되면. 그렇죠. 그것도 가능성이 있고요.
아닐 것 같은데. 아 진짜. 그럼 후회 제대로 만드셨다는 거네. 나는 너처럼 어설프게 만든 놈이 그렇지. 아니다. 보셨던 버전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금 더 긴 버전이 있었었는데 그것이 이제 빠진 게 있는데 이게 70년대 중간에 이제 이게 계속 탄압을 받으니까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경색돼 있으니까 그때 이 대중문화 쪽 얘기를 좀 감독이 편집을 넣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물 좀 주세요. 한대수 선생님 노래를 나오고 그리고 그다음에 김민기 선생님 노래 나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시대에 영전했던 젊은이들 얘기를 담아서 저는 굉장히 좋아했던 장면이었었거든요. 이게 고심 끝에 그러니까 그 장면의 의미는 김민기 노래랑 한대수 노래랑 다르잖아요. 결이 되게 다르고 그분들의 성향도 다르고 근데 그분들의 성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 금지곡이 되거든요. 그 시대를 좀 노래도 한대수의 노래 다 금지곡이 됐죠. 심지어는 양희은의 앨범까지 통째로 금지곡이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아마 그 시대를 좀 잘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 때문에 넣었었고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쉬어갈 곳이 좀 필요했던 거예요. 그 음악들을 들으면서 그 부분 정도에서 뒤에 또 몰아붙이니까 좀 좋은 노래로 쉬어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넣었던 건데 사람들이 그냥 다음을 더 보고 싶다. 안 쉬어가도 보고 싶다. 안 쉬어가도 된다. 쉬기 싫다. 맞아. 이게 진짜 서사가 에스컬레이팅이라 그러죠. 왜 헐리우드 영화에서도 잘 만든 영화들 올라가는 그러니까 액션 것도 규모가 처음엔 요만한 거, 그다음 조금 큰 거, 그다음 조금 더 큰 거 이래가지고 마지막에 대규모 액션이 빡 터지면서 끝난단 말이야. 근데 이 영화가 정확하게 서사 구조가 에스컬레이팅이에요. 그렇죠. 쭉 올라가. 그러니까 중간에 만약에 쉬는 구절이 있었으면 약간 김이 샜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그 편집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이런 자료들이 이렇게 남아 있다라는 것도 되게 좀 신기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취재를 하신 부분도 있는 거죠. 그 모으는 과정 같은 거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자료는 저희가 일단 김대중 평화센터에서 이제 자료를 뭐 대부분 받아가지고 이제 보기 시작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만 보는데 한 5개월 걸렸고 또 김대중 평화센터하고 김대중 도서관하고 같이 해서 이제 대통령 당신부터 시작해서 같이 일했던 뭐 이게 뭐 건노갑, 하나갑 또 혹은 하여튼 다양한 분들의 미국 사람들도 좀 나오는데 그런 걸 해놓고 있었는데. 그 오디오 파일 한 또 2개월 정도 봤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셨던 그 서해사에서 인터뷰 들어가고. 그러면은 그나마 다른 다큐멘터리 영화들에 비해서는 일단 자료를 모으는 과정은 적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그래도 보존이 돼 있었구나. 김대중 연구소가 있었으니까 인터뷰들을 대통령이 퇴임하시고 난 후에 인터뷰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김대중 대통령 관련됐던 분들을. 인터뷰를 시작해서 그게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그게 그래서 아마 2003년부터 인터뷰를 시작해서 최근까지도 계속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카이빙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 이래서 아카이빙이 진짜 중요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되게 재밌는 건 그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전두환 정권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당신 각서 쓰고 미국 나가셔. 당신의 안전은 뭐 보장할 테니까 나가. 대신에 정치는 길 아예 들어오지 마라고 얘기한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게 딱 카메라 구도가 이건 거야. 아니 이거 스포일 아닌가? 이거 스포일 이 정도 얘기해야 돼?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 이 정말 수많은 거에 요만큼에 불과해. 진짜 이거 김새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냥 보면서 이거 신기하다라는 장면이에요. 그냥 제가 정말 아이러니하다고 느꼈던 게 이거 분명히 전두환 놈들이 찍어놨을 거예요. 그렇지 당연히. 그러니까 근데 그 자료 포함해서 또 그쪽은 이제 청주교도소인데요. 교도소 가기 전에 저쪽 이제 5월 17일 날 그 5.18 때 이제 바로 그날 체포돼 가지고 중종에 끌려갔는데 중종에서 CCTV로 찍은 화면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런 화면들 포함해서 꽤 많은 화면들이 자료가 있었었는데 이제 그 자료가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대통령 재임 당시에 이제 대통령께 전달됐고 대통령께서는 공개하지 마라. 내 사후에 공개라. 라고 어떤 비서관에 지시하셨는데 그 비서관이 가지고 계시다가 이번에 저희한테 그러면서 나오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되는 거네요. 최초 공개네. 야 이거 셀링 포인트야. 아마 사료 하시는 분들, 역사 공부했던 분들 이 자료를 처음 볼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진짜 아마도 이게 저희 팀장은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을까. 되게 많으니까 대통령께서 그렇게 와 있을 때 대부분을 찍어놨을 거라고 짐작되죠. 저희한테 아주 일부만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은 전두환 정권의 그러니까 신군부들이
김대중을 나중에 옷가 매려고 찍어놓았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야, 너 이렇게 분명히 서명한 거 있잖아. 라고 얘기하려고 찍어놓은 건데 이게 나중에 김대중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가를 설명하는 자료로 쓰이는 거야. 지금 혹시 이제 저게 무슨 자료길래 했는데 뭐냐면요. 교도소 안에서 면접하는 접견하는 거를 통으로 찍어놓은 거지. 찍어놨어요. 위에서 이렇게 쭉 바라보면서 이유 여사랑 말씀 나누시는 걸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교도소는 원래 당연히 카메라 안 들어가는 건데 그걸 지들이 써먹으려고 다 찍어놓은 거예요. 그게 일부가 이 영화에 나옵니다. 근데 이건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 장면이 신군부가 얼마나 개 같은 짓거리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로 쓰이는 거야. 그렇지.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근데 중정 안에 CCTV까지 있다는 거예요. 야, 그건 진짜 뭐 그렇게 짐작되는 거죠. 예, 그 공간이 이제 그때 거기 가셨다는 건 저희가 알고 있고 하니까 또 그때 그 시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아마 그 내용으로 보여지니까 그럴 거다라고 짐작하는데 이제 그게 실제로 그게 근무했던 분이 주신 건지 어떻게 이제 그런 출처는 모르는 건데 이거는 이제 경로는 모를 수 있어요. 어떻게 태어나는지 아무도 모르거든. 근데 적어도 이걸 보시면 최초로 공개되는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의 당시 그 이효 여사와 그 갈등하던 순간 그 짧은 순간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야. 멍하니 이제 이걸 갈까 말까 결심하시면서 눈빛을 보고 있는 그 표정은 굉장히 저한테 울림이 컸었습니다. 그게 되게 신기한 게요. 이게 김대중 대통령이 이러고 아무 말도 안 해요. 딱 이 표정이죠.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막 이러고 인상만 쓰고 있는데 너무 인상적이었던 건 옆에서 이효 여사가 재촉을 안 해. 이런 부부관계가 어딨어. 거기 세상에 딕션에 따르면 그 시간이 2시간이야. 그러니까 2시간을 그렇게 말없이 고민하시고 말없이 기다려주신 거예요. 만약에 형이 2시간 동안 여보 주말에 뭐 할 거는데 양감으로 가. 야 2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해. 그럼 우리 형수님은 2시간 야 내다 버렸을 거야. 야 2분이면 끝나. 2분이면 이 새끼가 말을 안 해. 2분이면 끝나. 어디 감히 2시간을. 근데 이효 여사가 그 결정의 중요함과 무거움을 알기 때문에 남편이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 두잖아. 난 이것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평소에 이분들의 부부관계가 그냥 부부관계가 아니라 동지였지 동지. 동지관계라는 게 여기서도 보이더라고. 너무 훌륭한 장면이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장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진짜 이거를 보면은 내가 정치 좀 안다는 놈들한테 야 너 김대중이 저기 뭐야 이호 여사가 얘기하는데 2시간 동안 이거 뭐야 버팅이는 거 봤어 안 봤어? 버팅이다니. 저렴하게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고심을 장면 그 장면 너 봤어? 그리고 난 봤어 새끼야 이럴 수 있다고. 혹시 이제 되게 막 신화적인 인물로 정말 사실 신화적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너무 비현실적일 정도로까지 정말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안에 정말 인간적인 모습들도 많이 녹아 있습니다. 맞아요. 그 장면에서 이효 여사랑 그런 말씀을 나누세요. 우리 미국 가면 뭐 먹고 살아? 뭐해서 먹고 살아? 어떻게 미국을 가? 이게 진짜 그런 것들이 되게 이게 예측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막 진짜 사람 냄새 나는 모습.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저래? 이런 모습. 맞아. 이게 막 정말 적절하게 저를 주요. 그 대목에서 또 이렇게 영화에 안 나오지만 되게 숨은 스토리가 있는데 감독님 좀 얘기해 주시죠. 가게 된 결심. 지금 보셨던 버전에는 이제 그냥 이효 여사가 설득을 해서 마지막에 이제 결정을 했다 돼 있는데 사실은 그 설득 마지막이 김대중 대통령이 나가면 미국으로 나가면 다른 동지들이 석방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걸 넣으셔야죠 그러면. 그 마지막 버전에서 넣었어요. 우리만 보는 거예요. 최종 끝까지 버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제 확실히 납득이 된다. 약간 차별받은 느낌이네. 우린 그걸 못 봤지? 아니 말씀해 주시니까. 오케이. 거기는 그러니까 끝까지 안 나가려고 했죠. 근데 이제 국내에서 지키려고 했는데 이제 동지들의 석방 이런 걸 때 고민하다가 이제 나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그걸 사실은 그 편집할 당시에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또 김대중 대통령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얘기하는 것 같아서 뺐거든요. 오그라드는 것 같아서 빼셨군요. 뺐는데 이 티프 너무 잘해. 그건 넣어줘야지 설명이 되는데. 그 정도로 이분을 너무 신격화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실은 뺐던 장면들이 많아요. 많은데 감독님 이제 그래도 맥락은 알아야지 우리. 근데 갑자기 그런 느낌도 들어요. 뭐냐면 감독님도 이런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여줬는데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데 너무 사람 같지 않은 거야. 그렇지 그런 거지. 그럼 너무 신기가 되니까 이러면 또 오히려 거짓말 같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약간 깎아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그럼 진짜 백이는 더 그랬다는 거고. 그렇지. 저는 아까 동료들 때문에 그 결심을 하셨다는 얘기를 하는데 좀 많이 건너뛴다. 우리가 영화를 순서대로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지금. 네네네네. 중간중간에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본인이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 때문에 아파하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아, 맞아요. 국민들을 생각하는 아파하는 모습들. 근데 그 모습들이 진짜 그때마다는 정말 지금도 그 모습 떠올리면 울컥해요. 저도. 울컥해요. 이게 어떤 사건 극 중에서 어떤 사건을 기점으로 김대중이라는 사람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사람마다 그런 사건이 하나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는 이 양반은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크게 웃지도 그렇다고 크게 소리내어 말하지도 않는 사람이 딱 된 것 같더라고요. 그 시점 이후로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니까 아마도 미국에서도 그렇게 저는 그런 그랬던 활동을 것 하셨던 같아요. 거겠지. 네, 네. 야, 책임감 느낀다고 너 같으면 하겠냐 그거? 나 같으면 최선을 다해서 망각하려고 들겠지. 아 이거 보통 사람은 그냥 그런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사실. 그 주변의 증인들도 나는 그런 거 못해.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나는 왜 그런 거 못해. 천주교 사제님이 그러잖아. 못해. 저 인간은 어떻게 저러고 살아? 이러고. 그러니까 70 미국에 일본에서 납치되어 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겨우 다시 돌아왔는데 네. 바로 며칠 뒤에 네. 강원영 목사한테 전화를 해서 다시 찾아가고 거기서 뭐 전혀 목사님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좀 이렇게 뭐 포기하거나 하고 또 돌아가거나 우회할 거 생각했는데 전혀 저는 꼭 해내겠습니다. 반드시 합니다. 그때가 죽을 고비를 생으로 한 3번 넘겼을 때죠. 예. 그렇죠. 세 번 넘겼죠.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공장에서 공장장이 되게 집착적으로 물어왔던 부분이 있는데, 네. 그 저기 뭐야 일본에서 납치됐을 때 그 헬기 날아오는 장면 나와요? 이러면서 계속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이 양반이 아침에 피곤해서 일어나. 아니야. 근데 그거는 아마 네. 그 장면에 대한 일화가 가장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생각해봐. 잡혀갔어. 배 바닥이야. 이건 스포일이 안 되는 게 다 아는 얘기지 이거는. 꼭꼭 묻기 시작해. 뒤에 돌을 달기 시작해. 그렇지. 그거 뭐 나는 이제 뭐 어떻게 해? 보통 사람이면 거기서 똥오줌 지립니다. 바로. 그냥 사실은 의식을 잃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지. 근데 그러고 돌아와서 며칠 있다가 나 정치할래. 이게 나 아직 못한 일이 많소. 맞아요. 이게 이거는 일반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범주는 예전하게 넘어선 거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또 너무나 인간적이세요. 그렇지.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또 실화를 만들고 있는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고요. 저는 네이밍도 아주 기가 막혔다고 생각해요. 길 위에 김대중이라는 말이 너무 좋고 사실 우리도 아직 길 위에 서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직 어디를 도착을 못했어. 근데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은 사실은 포장도로거든. 근데 좀 이제 삐걱거리고 있긴 하지. 그렇지. 막 도로가 막 깨지고 있기는 한데 좀 그래요. 기본적으로 포장도로란 그렇지. 말이야. 그때랑 비교하면 뭐.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선거에 나가고 이랬을 때는 강목에 신문지 말아가지고 깡패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난 그 장면도 되게 오면 조져버린다고 막. 그때 목포에 이제 국회의원 좀 이름을 알리고 목포에서 선거에 나갔을 때. 이제 박 대통령이 당선을 막으려고 굉장히 이제 관전 선거를 했다는 기록도 있고 또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폭력 이 조폭들이 이제 선거에 개입하는 시절이었으니까 그렇죠. 정부의 조폭이 목포에 다 몰렸다 하는 정도 얘기가 있을 정도로. 사실 이 영화에 그 사건 하나 있잖아. 그걸로도 영화는 나오지 않겠냐? 웬만하면 그걸로 영화가 나왔어. 킹메이커라는 영화가 이미 나왔지. 그렇구나. 목포 선거에 그걸로 영화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 깡패 얘기는 없거든요. 그건 이제 또 다른 선거 전략가다. 그러면 이제 이성균 캐릭터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였는데 사실은 거기에 폭력까지 더해진 거야. 그러니까 그 폭력도 뭐 요즘 같은 폭력이 아니라 그때는 진짜로 죽이던 시절이었잖아요. CCTV가 있어 뭐가 있어 그냥 지나간 사람 뒤통수 후리고 튀면 아무도 모르는 시절인데. 참. 그 독재 정권이 금권으로 밀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온갖 인맥에 박정희는 목포를 몇 번이나 찾아갔어. 거기서 또 뭐 회의도 국무회의도 주최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김대중을 죽이지 않으면 이놈이 언젠가 나를 칠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에 싹을 잘라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알아봤다는 게 사실 놀랐어요. 근데 그 당시 김대중은 그렇게 아주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고 막 거의 정치 신인에 가까웠는데 그걸 알아봤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이 사람의 말하는 방식이나 그리고 그 어떤 정보에 접근하고 그걸 설득하는 방식이나 이거 되게 그런 것들의 두려움을 느낀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좀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알아봤지? 원래 그 저기 뭐지 그 미국의 무슨 리포트야 그거.
뭐? 거기에 따르면 박정희는 뱀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뱀이 또 땅구 노는 발자국 소리는 기가 막히다. 발소리 들어오는데 땅구인데? 잡혀가는데? 아니 근데 진짜로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한번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고 해야 돼? 박정희 씨라고 해야 돼? 박정희 놈이라고 해야 돼? 박정희가 한번 떡 빨린 적이 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논리로 완전히 그냥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치욕적인 패배를 당한 이후로 아마 이 인간은 안 잊었을 것 같아요. 그거를 끝까지 안 잊고 이 새끼는 내가 크게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식이었죠. 감옥 다니고. 그게 나중에 이제 일본에서 납치로 이어졌고 살해 시도 이런 걸로 이어졌고 뭐 기록은 아직 없지만 어쨌든 암묵적으로 동의하에 중정에서 이제 작업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공장장이 그래서 계속 이걸 물어보는 게 재밌거든. 재밌어. 이게 또 필설에 따르면 이후락이 단독 작전을 했다는 거야.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이게 그 유명한 그때 그 사람들 그거야. 임자하고 싶은 대로 해. 이거야. 이후락이 예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이후락은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는 것까지 보고 죽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통쾌해. 2부 만들어야겠네. 아 이거 2가 있어야겠어. 사실 자료들로 따지면 이유가 더 생생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저희가 잠깐 덜컹거리지만 비슷하다 포장들어자면 비슷하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묘하게 느꼈던 게 물론 그래요. 진짜 저희가 완전히 그 산길 비탈길 막 야생동물 나오는 그런 산길 숲길이라면 지금은 포장도로는 건 맞지만 그래도 뭔가 그때랑 지금이랑 또 묘하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상황들이. 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만드시면서 느끼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건 뭐 지금 정치 상황과 연결이 돼서 좀 민감할 수도 있는데 편하게 그냥 어떻더라 이런 거. 애써 무시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 부분들이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누군가의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 현재적 의미가 뭔가 뭐 이걸 고민해라. 네. 그래서 그냥 속으로 그건 개나 주고 저는 인티비야. 정확하게 인티비야. 니들이 뭐라고 하든 왜냐하면 나야겠다. 그렇게 되면 이 인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자꾸 다른 생각들이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의 그러니까 그게 뭐 더 좋게 만들던 더 나쁘게 만들던 자꾸 이제 상황 논리가 개입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삶이란 건 한 영화에 담을 수 없을 만큼 풍부하기 때문에 이쪽을 보면 이렇게 보면 또 이쪽이 맞는 것 같고 저쪽을 보면 네, 갖다 붙이는 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애써 그런 상황 논리를 가지고 이 사람을 보지 말고 그냥 이 사람 삶을 좀 보자. 그리고 이 영화 안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제대로 묘사됐는지 보자. 거기에 좀 집중한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이 많았어요. 어떤 시기적인 효용성보다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어떤 다큐멘터리 이 영상 자료를 좀 벗어난 그래서 한 20년 30년 지나서라도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김대중이라는 사람에서 알고 싶다라고 하면 그걸 보세요 할 정도로 좀 길게 갈 수 있는 정도의 생명을 가진 작품을 만들고 싶다. 나는 지금 근데요. 여기서 한 가지만 제작하신 분과 감독님은 이렇게 담담하게 만드셨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붙여집니다. 붙여집니다.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제작사 대표님께서는 은근히 붙이고 싶으셨을 거야. 감독 이런 얘기하면 속 터지거든. 그런 건 개나 주고 저는 김대중만 보겠습니다. 이런. 아이고 씨. 근데 원래 모든 영화는 시기성이 있어요. 시적절하게 딱 나와서 현 상황에 철서덕 붙으면 아무래도 더 유리할 수밖에 없지. 아니 변호인이 터진 이유가 그거야. 박근혜의 그 멍청한 대통령질에 지친 사람들이 노무현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근데 거기에 탁 올라타기만 하면 그냥 쫙 가는 건데 대표님은 살짝 원했으나 감독님이 싫어요. 사실 100주년 기념 영화라고 저희가 알리고 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100주년 탄생 100주년이 2020 내년 1월 6일이 있어요. 그럼 이제 100주년이 되는데 그에 맞춰서 이제 개봉을 하다 보니까 곧 뭐 그 이후에 있는 뭐 정치 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이렇게 그런 것도 질문하기도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100주년에 맞춰서 영화인들이 좀 이렇게 헌정하는 그런 영화를 만들자는 의미가 더 가깝고 또 당대성은 뭐 어쩔 수 없이 같겠지만 조금 더 길게 보면서 누구 와서 볼 수 있는 영화. 근데 뭐 저는 그런 의도로 만들었지만 제작자들은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제작자들 속을 알 수는 없잖아요. 이거 봐. 그래서 더 이상
분명히 제작자는 저랑 좀 다를 텐데 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의도랑 달리 이게 붙는구나 그런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감독 구하고 뭐 이러면은 말도 안 되니까 그냥 하던 애가 계속하게 내비둬. 야, 죽여도 한 사람만 죽이자. 뭐 여러 사람 죽이냐. 감독님에 대한 신뢰가 워낙 높으니까요. 네. 저희가 바로 앞에 같이 작업했던 이 팀이 거들 작업했던 게 노회찬 의원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었어요. 그때 이미 이제 서로 같이 생각이나 태도나 또 만드는 걸 또 봤기 때문에 뭐 하시면 너무 이렇게 이런 걸로 가실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가 얘기한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야 마음대로 하라 그래.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붙이면 되니까. 그러면 감독님은 상관없이 제가 더 붙여드릴게 하나 더 붙여드릴게. 제가 이렇게 주목해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요즘도 정치가 실종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나라가 너무 갈라져 있다. 사람들이 너무 다른 생각을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활동했던 때만큼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렇죠. 보면 좌파 우파로 갈려서 그때는 정말 진짜 글자 그대로 죽이는 지역 감정이 정말 절정에 달했을 지역 감정을 시점이었고 불러 일으켰고 그걸 하기 위해서 갈등도 어마어마했고 훨씬 더 심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의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서 좀 배울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혹시 이제 이걸 의도했다기보다 제작자로서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 현 시점에 메시지를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 대통령께서 80년도에 이제 5.18 광주민주운동이라고 좀 체포되고 사형선고를 받거든요. 네. 사형선고 받고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법정에서 이제 제호 이제 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그러셨어요. 나는 이렇게 죽어도 좋다.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스포 이거 스포야. 이거 스포야. 이거 말하면 안 돼. 네. 정치 보복을 하지 말아라. 네. 정치 보복을 하지 말아라 말씀을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지금 뭐 반복되고 있는 어느 쪽이 이제 정권을 잡거나 하면 계속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가 좀 보게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쩌면 정치인으로서 가장 많이 이렇게 탄압받고 억압받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뺏긴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끝까지 지켰고 실제로 나중에 또 집권하셔도 그걸 지키셨거든요. 그런 게 가장 좀 울림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적정한 정치 시기라기보다는 향후에도 계속 그런 정치가 나오시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저도 보면서 했었어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정권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 보복의 굴레가 생기는데 이거 누가 하나 나서서 끊기 전까지는 계속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또 고약한 게 누가 끊어도 다음에 또 생겨. 이게 그지 같은 거라 이게. 그리고 제일 짜증 나는 건 하는 놈들이 꼭 해. 맞아. 하는 놈만 계속해. 그게 문제인 거야. 누가 말을 안 했어요? 네.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인에 대해서 소명 의식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정치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며 그리고 정치가 뭘 바꾸고 그리고 그것들이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나아지게 할지를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이 다를 수는 있죠. 방법이 다를 수 있는데 방법이 다를 경우에는 의회에서 국회에서 논쟁과 토론을 통해서 선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지금 보이는 모습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 자체가 되게 국민들에게 정치가 하는 일이 뭔지를 알려주고 국민들이 참여하게 하고 이런 거 같거든요. 근데 지금의 모습은 국민들이 참여하게 하는 모습들은 아니잖아요. 뭔가 멀리 떨어지는 국민권으로나 이렇게 방관자로 왔네. 그런 면에서 되게 좀 지금하고는 좀 다른. 나는 김대중 대통령이 왜 토론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셨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토론을 하면 내가 다 발라버릴 수 있거든. 야, 그럼 비겁한 거네? 아니 왜 비겁한 거야? 아니 원래 토론으로 하는 게 맞는 거지. 맞지. 근데 마침 내가 토론을 제일 잘하거든. 근데 진짜 그 말씀 맞아요.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의 정치인들이 꼭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가 두 번째는 아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보면 난 정치 못하겠다는 생각을 하겠다.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해?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그만큼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만들더라고요. 네. 제가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라는 작품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든 생각이 그거였거든요. 야 나는 한 3번 다시 태어나도 저렇게는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저분은 너무 훌륭한 분인데 난 저렇게는 못 살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만 어른 김장을 보고 나서도 저한테 조금은 변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감독님이나 대표님도 다 김대중처럼 살아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자 우리가 김대중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몰랐던 게 있으면 제대로 알고 배울 점이 있으면 배우고 고칠 거 있으면 같이 고쳐봅시다
라는 심정으로 만드신 것일 테고 아마 감독님은 거기까지 생각이 안 가셨을 거고 다 됐고 나는 김대중만 보자 여기까지 가셨을 거야. 근데 이제 그 결과물은 관객들이 다 다르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 보고도 정신 못 차리는 건 못 차릴 거고 하지만 보기는 좀 봐야 될 것 같다. 아 그러게요. 이거 거의 이제 저희도 마무리해야 되는데 관객들이 얼마나 제발 이거라도 위해서 봤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또 최소한 이런 가치는 있다. 우리 셀링 포인트 뭐 이런 거. 우리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제작자님께서는 나 이거 몇만 들을 거 자신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800만 찍는다 뭐 이런 거. 저는 이분이 교도소 안에서 이제 80년 전두환이 이제 집어넣었죠. 근데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편지를 주고받아요. 그 이효 여사하고 아내랑 또는 자기 자식들이랑. 근데 자기 절절한 마음을 정말 솔직하게 이렇게 쓰시고 알리고 거기서 또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되게 예민하게 교도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되게 예민하게 관찰하시고 거기서 자기 삶의 의미를 찾고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놀랐던 게 그분이 그렇게 어쨌든 개인적인 삶으로 다시 쫓겨난 거잖아요. 사실은 정치를 했던 건데 밀려난 거죠. 최하로. 근데 누군가는 그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되게 결국 자기 삶에 되게 충실하면 그 일을 잘하면 어쨌든 누군가는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 연결이 저는 되게 사실은 그래서 저는 아시겠지만 그 김대중을 연호하는 장면에 눈물이 나왔거든요. 영화 안에서 전혀 그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장소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이게 이게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정말 소박하시네. 아니, 근데 진짜 저 말씀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게 억지로 만들어내지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한다는 게 김대중 대통령도 나는 국민밖에 없다고 했지만 국민들이 그 마음을 전달이 됐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진심을 통한다는 진짜 거죠. 전달이 됐다는 거 아니야. 정말 오래 너무너무 지루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긴 했지만 그리고 정말 김대중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박정희라는 게 좀 웃기는 일이기는 한데 장면. 그래도 제 영화 제목이 기류의 김대중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아까 전두환 정권에 의해 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망명을 가고 771 계시면서 150번 정도 강연을 했는데 그러면 사나흘에 한 번씩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대통령께서 그때 당시를 해고하면서 했던 이제 인터뷰가 제 영화에 나오는데 나는 늘 귀리에 있었다. 그래서 늘 고단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의 연설과 나의 삶에 이렇게 박수를 보내고 환호를 보내지만 돌아서면 외로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대목 돌아서면 외로웠다. 이 얘기가 굉장히 저한테 울림이 컸거든요. 굉장히 큰 정치가고 또 엄청난 거인이지만 그렇게 혼자 있을 때 또 뭔가 성취를 이루고 와서 그 외로움과 힘든 시간 스스로 견뎌내는 모습들 그런 게 아마 또 감독님 얘기했던 좀 일맥상통할 것 같은데요. 그런 어떤 삶의 편린들이 영화 곳곳에 묻어 있음으로써 주는 어떤 느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드러나지 않으셨지만 또 그런 것이 영화에 나오는 몇몇 장면에서 크게 오열하는 장면들 같은 거 보면 굉장히 그 어떤 인간적인 면모가 굉장히 강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대목을 꼭 좀 이렇게 관객분들이 좀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도 제목을 이 길 위에 김대중을 했습니다. 길 위의 김대중을 하는 게 이제 어법으로 맞대요. 네, 맞아요. 길 위에 김대중을 한 것도 그거였고 그 연설에서 나온 거고 또 삶 전체가 어쩌면 이 영화의 주제 자체가 태어나셔가지고 마지막까지 길 위에 계시는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적합한 제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 질문 마지막으로.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적어도 한 세 자리 숫자 이상 관객들이 좀 봐줬으면 좋겠다. 세 자리 숫자면 100만 이상이죠. 되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세 자리 숫자로 그런데 100명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100만 명 이상 정도 좀 봤으면 좋겠다는 뭐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다큐멘터리로 쉽지 않은 숫자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한국 민주주의와 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발전 정도의 이 분이 그렇게 외롭고 고단한 삶 속에서 만들어온 것에 저희가 상당히 많이 빚지고 있다면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인구의 100만 또 많다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 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니까 기억하고 마치 보시고 그 움직임이 특히나 김대중을 모르는 세대들한테도 같이 좀 이렇게 옮겨가서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내에 8월 달부터 감독이 편집하고 있을 때 저희들이 이 상영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상영위를 만들어가지고 국내도 있고 텀블벅을 하고 또 해외 지금 21개 도시에서 이미 지금 상영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뭐 브라질 상파울루 같은 경우는 이미 한인 신문이 나왔고요. 곳곳에서 뭐 중국, 일본, 미국, 뭐 캐나다 뭐 등등 해가지고 유럽도 포함해서 같이 상영을 하려고 지금 또 거기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아마 이 방송을 보신다고 그러시는데 힘내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 해외에 계시는 분들도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상영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꼭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우리 대표님께서 뉴스공장에서 말씀을 많이 못 하셔가지고 맞습니다. 한이 계셨어. 아주 단단하게 준비를 해주셨어. 화법이 약간 최영일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 지금. 아니 이럴 때는 우린 김원준한테 고마워해야 돼. 그렇지.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제가 외부쇼에도 얘기를 해볼 테니까 제가 외부쇼 영화 코너에도 나가거든요. 그렇죠. 거기서도 한번 말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20, 30대 남자들이 이준석을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막 토론에서 막 남을 막 모욕 주고 막 말도 안 되는 조롱과 비아냥으로 입 다물게 하고. 근데 그런 저급 기술 말고 심지어는 미국에 가서 영어로 미국 사람들이랑 대화하는데 미국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 앵커가 말문이 막혀. 미국 앵커가 끼어들려고 하는데 하던 말 계속 하겠다고 이러고 하는데 논리가 완벽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계속 멍하니 듣고 있어 미국 앵커가. 그때 인종 차별을 얼마나 심했습니까? 네, 아시아 남자는 거의 원숭이로밖에 안 보던 시절인데 그래서 처음에 신기해서 불러놨는데 어랍쇼? 처발리는 거야. 니네들이 진짜 존경할 사람이 여기 있다라는 사실을 너무 알려주고 싶어. 그래서 더 자세히는 말 안 하겠지만 그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그 미국에서 힘이었거든요. 거기도 진짜 그 말을 못하네. 너무 말하고 싶다. 스포일러 안돼. 우리가 영화 개봉하고 나면 길이의 김대중 보신 분들하고 한 번 또 따로 시네마 토크를 하죠. 아니 그리고 저희 방송 보신 분들한테 그냥 처음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의무감으로 보는 그런 영화들도 있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아니야. 재밌어. 어벤져스보다 더 재밌어. 솔직히 말해서 진짜. 솔직히 어벤져스보다 재밌어. 이거랑 맞붙어 이기려면은 어벤져스 엔드게임 정도는 가져와야 돼. 진짜야 이거. 진짜 재밌다니까. 그냥 믿고 그냥 닥치고 한번 보세요. 말 너무 말 많이 하지 말고 그냥 돈 내고 가서 보시면 됩니다. 감동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뭐 이렇게 재밌구나. 뭐 이런 영화가 있어. 정말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거 나오는 피규어도 텀블벅을 하면 이제 이게 다른 어떤 그 구성 안에 들어 있는 거고. 그래요? 이거 사야 되겠다. 이거 갖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사실 아까 말한 뭐 100만 병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상영관이 많이 잡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저희가 개봉 전에 좀 특별 시사를 해서 좀 많은 분들을 좀 보여줘야만이 돼서 그걸 하기 위한 지금 특별 시사를 위한 텀블벅 펀딩을 하고 있습니다. 말까지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텀블벅 펀딩은 얼마나 몇 % 지금 돼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 뭐 달성 목표는 5천만 원 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넘겼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좀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 건 한 10만 명, 20만 명 정도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더 많이 좀 모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초반에 관객이 들어야 상영관 잡기가 좋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펀딩을 좀 하고. 그러면 이거 준단 말이죠 피규어? 이게 뭐 몇 가지 이제 이게 구성이 있는데요. 마지막 좀 가장 큰 구성에 들어가는 게 이 피규어들입니다. 나는 이분 피규어도 한 손으로 못 잡겠다. 근데 보니까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요. 굉장히 공들여서 한 몇 번의 어떤 제가 뭐 저런 단상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CG포를 많이 만들었어요. 이 피규어가 가장 표현하기 힘든 게 사람 얼굴의 입체감이랑 특히 어려운 게 양복주름입니다. 수트발이 이거 수트발이 제대로 살았어. 입혀놓으면 수영복 같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멀리서 봐도 물구나무 서서 봐도 양복이네요. 너무 수트발이 너무 좋아.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평소 입던 수트 그대로네. 이게 15대 대선 때 대승 취임식 때 장면을 저희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앞에 숫자 15는 15대 대통령 취임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구나. 이게 너무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이게 이렇게 피규어로 얼굴을 보는데도 너무 우리한테 너무 과분한 분이셔서 물론 전 그때는 애였지만 정말 전무후무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양반이 그 목포 섬에서 제가 정준희 교수님하고 해시TV라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거기서도 제가
거기서는 이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하고 정준희 교수밖에 없어요. 네. 제가 밀면 됩니다. 그냥. 네. 자 이제 나레이션을 누구 써야 될지 아셨겠죠? 오늘 가서 빨리 김건희를 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이런 짓 절대 안 하셨을 텐데 제가 권력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어쨌든 많은 관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텀블벅도 지금 그냥 가서 검색하면 걸리는 거죠? 텀블벅 해가지고 나오면 바로 기리의 김대중도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더 주셔서 이 영화가 정말 자녀들하고 보기 정말 좋은 영화고 자녀들한테 너 현대사 알아야 된다, 현대사 공부해야 된다, 너 김대중 아니? 얘기하는 것보다 자녀분과 함께 관람을 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이다. 이런 게 세대 공감이지 뭐. 자 아무튼 이 정도로 하고요. 저희 개봉하고 나면 저희가 감독님은 한번 다시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대문시네마에 한번 나오세요. 왜냐면 여기 또 그렇죠. 김영대 있어요. 박사라고 네네네. 감독님하고 되게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저 그 프로그램 몇 번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약간 영대 박사 느낌 나지 않아? 예, 감독님한테 너무 막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왜 그 사람도 박사야? 아니 미국에서 학위 받아온 박사랑 맞아, 닮았다는 계속 그 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게 어때서 왜? 그래. 물론 거짓말을 좀 자주 하고 좀 그래서 그렇지. 감독님도 네. 사실은 전공은 공대 출신인데요. 그 영화 공부 미국에서 하고 왔었어요. 전형적인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진짜 전형적인 INTP의 삶을 사셨네. 아 그런가요? 네. 실례지만 지금 기혼이신지 미혼이신지 미혼이에요. 미혼이세요? 네. 그럼 조만간에 어떻게 소개팅 자리라도 한번. 이건 농담이었고요. 자 그러면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프로그램 마지막에 기리의 김대중 파이팅 이러면서 끝내는 정말 최악입니다. 저 정말 그거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감독님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남이 싫어하는 거 시키는 거 너무 좋아. 농담입니다. 자, 기리의 김대중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개봉하면 저희가 대문시네마에서 한 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오늘 너무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저널리즘 띠고로 뵙겠습니다. 안녕.